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보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하는 저기 세종반에서 9월 모의평가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지를 지금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보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시험지를 받자마자 지금 해설 강의 영상을 지금 촬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들 잘 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부족한 친구들은 선생님 해설 강의 보면서 좀 마음을 다시 다잡고 오답 정리 잘 해서 수능 때는 꼭 다 만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스피드하게 좀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다 하진 않고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좀 스피드하게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해설 강의를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자 같이 볼게요. 자,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는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고요.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 그다음에 나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죠. 자, 그래서 여기 A가 표시되어 있는 데는 저기 나일강이고요. 자, B는 아라비아 반도죠. 자, 그러면 1번에 가의 중심부는 여기잖아요. 자, 알 이드리시의 지도는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고 중심부에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자, B도 아라비아 반도니까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건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죠. 여기가 이제 중국이니까, 중국이 가운데 있으니까. 자, 나에는 아메리카 대륙 없고요. 자, 그리스도교 영향을 받은 지도 하면 우리 TO 지도 떠올라야죠. 자, 그리고 A 하천 나일강이니까 인도양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고 지중해로 유입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다음 2번 가겠습니다. 자, 가나 건조기후 지역의 관계시설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가는 스프링클러를 활용한 현대적인 스프링클러 활용한 현대적인 관계 농업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하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이란의 까나트죠. 까나트. 자, 그럼 1번에 가는 오아시스 농업에서 주로 활용된다. 자, 아니고. 그 다음에 가의 원형 경작지는 전통 방식의 우물이 아니고 현대적인 방식의 스프링클러죠. 그 다음 3번에 나는 지하수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게 카나트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나는 외래하천에 물을 끌어오는 방식 아니고 설산에 녹은 그 얼음이나 눈이 녹은 물을 지하로 끌어오는 방식이니까 이것도 좀 틀린 거고요. 자, 5번에 가는 나보다 개발 시기가 당연히 가가 늦은 거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그림의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시에서 고른 거. 자, 세 나라가 A가 지금 노르웨이고요. 자, B가 벨기에. 자, C가 스위스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게 노르웨이하고 스위스가 EU 회원국이 아니고 벨기에만 EU 회원국이죠. 그래서 가에는 벨기에 B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복수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건 스위스가 4개의 공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나가 C, 그 다음에 다가 A. 그럼 정답은 BCA.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AC 지역의 기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남미의 기후 문제가 나왔을 때 관로 안에 해발 고도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발 고도가 되게 높은 곳들은 우리가 고산기후 혹은 상충기후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A는 에콰도르 수도 키토를 나타내고 있고 해발 고도가 2850m니까 A는 열대 고산기후가 되겠고요. 자, B는 적도와 가까운데 해발 고도가 100m로 낮으니까 B는 열대 우림으로 문제를 풉니다. 자, C는 좀 적도랑 조금 떨어져 있는 저위도 지역이니까 일반적으로 사바나 기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기억에 A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면 열대 기후가 되니까 기억은 좀 틀린 거죠. 고산 기후는 1년 내내 서늘해야 되는 거고요. 자, 니은에
연중 적도전염대 안에 위치한다. C가. 자, 이 중에서 연중 적도전염대 안에 위치하는 건 열대우림 B죠. 그래서 C는 자, 건기 때는 알뜰고함대 영향을 받으니까 자, 니은이 지금 틀린 겁니다. 자, 디귿에 B는 A보다 7월 평균 기온이 당연히 높겠죠. 해발고도가 낮으니까. 자, 디귿이 맞고요. 자, 리을에 C는 B보다 영강수량이 적다. 영강수량은 당연히 열대우림이 많고 건기가 있는 사바나가 적어야 되죠. 그러면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갈게요. 다음은 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형에 대한 모식도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각각 드럼린, 모레인, 에스커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캐나다의 어떤 지역을 지금 표시해 놓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호수는 대부분 지금 빙하 호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호수는 대부분 빙하호. 자, 그리고 A가 자 이렇게 숟가락 엎은 모양으로 언덕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이니까 A가 드럼린이고요. 자, B가 융빙수에 의해 일중하게 퇴적된 에스커. 자, C는 자 빙하의 말단부에 퇴적된 자 모래인이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가에는 침엽수리면 타이가가 나타난다. 가는 캐나다 내륙은 냉대 기후니까 당연히 침엽수 나타나고요. 자, 2번에 가에서 나타나는 호수는 빙하의 작용으로 형성된 빙하호수가 맞지? 자, 2번 맞고요. 자, 3번에 A는 주로 이동하는 빙하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다. 자, A는 빙하의 퇴적으로 형성돼야 맞는 거지. 퇴적.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B는 빙하 녹음물, 그러니까 융빙수가 빙하 밑을 흐르면서 제방 모양으로 토사가 퇴적된 지형. 이게 에스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고요. 자, 5번에 모레인은 빙하에 운반된 물질이 빙하 말단부에 이렇게 퇴적된 지형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까지 같이 풀었고요. 자, 6번 문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대지형 AE에 대한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이걸 이렇게 잘 맞춰서 자, A가 지금 모로코 알제리 쪽에 있는 아틀라스 산맥이죠. 아틀라스 산맥. 신기조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고생대에서 중생대 초기에 조사하는 도 요거 틀린 거고. 자, 이번에 B는 자, 마그마 상승에 의해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곳은 중앙 해령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수렴형 경계가 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에 C는 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만나는 곳. C는 그냥 안쪽에 미국 안쪽에 안정된 안정육지에 해당되잖아. 그럼 3번도 틀린 거고. 4번에 D는 브라질의 순상지죠. 그러면 시원생대 이후 오랜 침식을 받아 형성되었다. 자, 4번이 지금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순상지였고요. 순상지. 자, 5번에 E의 산지는 자, E의 산지는 Great Dividing 산맥. Great Dividing 산맥은 고기습곡 산지죠. 그래서 신생대에 조사하는 도. 이게 지금 틀린 거니까 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갑니다. 그래프는 AC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이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 B, C 세 개가 있고 여기서 자, 오른쪽에 강수량을 먼저 볼게요. 여기 C가 강수량 요거 C가 강수량이 이렇게 가면 지금 500ml가 안 돼. C는 강수량이 500ml보다 낮아요. 그러면 C는 일단 스텝이죠, 스텝. C는 스텝 기호. 자, 기온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얘는 스텝 기호라는 걸 지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하고 B를 보면 자, A가 최하늘 기온이 지금 마이너스 3에서 18도 사이니까 온대 기호입니다. 자, 근데 B도 온대 기호야. 7월 기온이 지금 마이너스 3에서 18도 사이니까. 그래서 A, B는 둘 다 온대 기호인데 차이가 자, A는 자, 기온이 가장 높은 7월의 기온이 지금 20도도 안 돼. 20도도 안 돼. 그러면 여름이 좀 시원하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1년 내내 누적 강수량이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연중수비 나다는 얘기니까 자, A는 서한해양성 기후인데 자, 북반구에 해당이 되죠. 7월이 더 기온이 높으니까. 자, 그 다음 B를 보시면 1월이 더 기온이 높아. 그러면 남반구인데 자, 1월 쪽에 지금 비가 안 오고 겨울 쪽에 지금 비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 B는 지중해성 기후고 남반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 A는 잎이 작고 단단한 경엽수림이 주로 분포한다. 이거 틀린 거고, 경엽수는 지중해성 기후에 있죠. 자, 2번에 강한 일사에 의한 스콜이 자주 발생하는 거 열대 우림 기후고요. 자, 3번에 C는 짧은 우기에 키가 작은 풀이 자라 초원을 이룬다. 자, 요게 스텝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3번. 자, 4번에 A는 B보다 강수의 계절차가 크다. 자, 강수의 계절차 당연히 지중해성 기후가 커야 되고요. 자, 계절차는 또 요거 봐도 돼. 누적 강수장. 자, 5번에 B는 C보다 단위 면적당 수목 밀도가 낮다. 자, 수목 밀도는 B, C 중에 스텝인 C가 더 낮아야 되죠. 더 건조하니까.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는 자, 해안 지역 문제고 갯벌, 사주, 석호 중에 고르는 겁니다. 자, A가 당연히 이게 갯벌이겠지. 여기 갯벌, A가 갯벌. 자, 그다음 B가 석호, C가 석호 앞에 모래가 퇴적된 사주죠. 자, 그러면 기억에 A는 조류에 의한 퇴적 맞는 거고 갯벌. 자, 니은에 자 B는 사주가 만해 입구를 막아 형성된 게 석호 맞고요. 디귿에 C는 주로 점토가 퇴적된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모래가 퇴적되는 거죠. 사주니까 자, 틀렸고. 자, 리을에 BC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발달하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자, 만에 발달해야 맞는 겁니다. 자, 리을이 틀렸죠. 자, 정답은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자, 다음은 자, 중국 어느 지역의 지형 사진이다. 자, AC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와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어. 그러면 C가 여기 돌리네겠지? C가 돌리네. 자, 그리고 B는 여기가 돌리네가 있다는 건 이 지역의 동굴은 석회동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B가 석회동굴. 그리고 종류석 같은 것도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A는 자, 그 석회암이 자, 차별적인 용식과 침식을 받아 형성된 탑 모양의 산, 그러니까 탑 카르스트죠. 자, 그럼 기억에 자, A의 봉우리 둔주랑 암석의 차별적 용식으로 형성된다. 자, 기억에 맞는 설명. 자, 니은의 B 동굴은 용암이 식는 속도의 차이에 형성되는 것 용암 동굴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의 C의 표면에는 붉은색 토양이 나타난다. 자, 돌리네에는 자, 그 붉은색 토양, 테라로사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테라로사는 탄산칼슘을 물에 녹고 철분이 산화돼서 붉은색 토양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고요. 자, 리을의 현무암이 분포하는 곳 아니고 석회암이 분포하는 곳에도 형성됩니다. 정답은 2번.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의 AD 지역에 나타나는 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A가 여기가 카슈미르 지역이고 자, 카슈미르 지역은 자,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종교 갈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자, B가 미얀마의 로힝야족이라는 자, 소수민족이 살고 있고 이 이슬람을 믿는 소수민족이 자, 탄압을 받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갈등이 아니고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자, 갈등 혹은 민족 갈등이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C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이고요. 민다나오 섬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자, 모로족이 반구를 결성해서 필리핀 정부랑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과 베트남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고 종교 갈등이죠.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D가 스리랑카인데 자, 스리랑카는 힌두교와 불교의 갈등이죠. 원래는 불교 근데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이 이주를 오면서 자, 두 민족 두 종교 간의 갈등이 있죠. 그래서 4번에 D 지역의 문제는 종교가 다른 민족 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 하는 4번의 설명이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B, D 지역 분쟁 당사국은 모두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자, 중국 둘 다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자, 정답은 4번.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 쌤이 조금 스피디하게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빨리 좀 정답이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빨리 찍어서 좀 올리려고 쌤이 또 금방 또 수업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자, 조금 정제된 버전은 쌤이 현장 강의를 한번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심층되는 풀이는. 자, 가다국 11번 볼게. 자,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멕시코, 세네갈, 자, 프랑스 중 하나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연 증가율이 제일 높은 게 세네갈이 되겠죠. 그래서 가가 지금 세네갈. 그리고 자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게 소산소사의 선진국 프랑스가 되겠죠.
나가 프랑스, 그러면 다는 멕시코. 자, 그럼 1번부터 봅니다. 가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맞는 거고. 2번에 자, 순이동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가입니다. 자, 여기서 순이동률은 전체 인구 증가율하고 자연적 인구 증가율의 차이가 크면 자, 그 순이동률이 굉장히 높거나 굉장히 낮은 건데 여기서 세네갈 같으면 자연 증가보다 전체 증가가 낮잖아. 그러면 순이동에서 마이너스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프랑스는 전체 증가가 자연 증가보다 높아. 그럼 프랑스는 순이동이 플러스고, 멕시코는 마이너스고, 세네갈도 마이너스인데, 자, 요 차이가 더 큰 게 순이동률이 더 낮은 거죠. 맞지? 그러니까 세네갈하고 멕시코 둘 다 순이동률이 낮은 국가인데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서 더 마이너스가 나는 곳이 요 두 개 차이가 더 벌어져 있는 세네갈이죠. 그러니까 2번이 지금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에 가다 중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당연히 프랑스고요. 자, 4번에 제시된 기간 동안 다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자, 다가 지금 인구 증가율이 지금 떨어지는 거지. 자, 인구 증가율은 그래도 플러스잖아.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틀린 게 지금 4번이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한다고 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인구가 감소하려면 전체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자, 5번에 90년 이후 다에서 유출된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한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멕시코에서는 당연히 가까운 미국으로 경제적 이주가 활발합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1번 문제에서 자, 2번, 4번 가지고 좀 헷갈렸던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12번은 그냥 눈만 뜨면 풀 수 있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던 여기 아프리카의 자원관념 문제죠. 그래서 가는 다이아몬드 하면 요 세 나라 중에 보츠와나 골라야지. C가 보츠와나니까 가는 C 고르시고요. 나가 원유가 비중이 높으니까 A 나이지리아 골라야 되겠지. 나이지리아. 정답은 자 CA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B는 지금 케냐고요. 자 그럼 13번 갈게요. 자 그래프는 네 국가의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 자 이것도 너무 강조했어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에 자 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내가 순서를 다 가르쳐줬다. 자 지금 그 우리 수업할 때. 자 그러면 중국에서 1등인 A가 당연히 석탄이고요. 러시아에서 1등인 C가 천연가스고요. 미국에서 1등인 B가 석유죠. 자 그럼 1번에 석탄은 고기수국 산지니까 틀렸고, 자 산업혁명기의 주요 동력원은 A 석탄이 되니까 틀렸고, 자 3번에 냉동 액화 기술 발전으로 소비량이 증가한 게 C 천연가스 맞죠? 정답은 3번. 자 4번에 A는 B보다 지역적인 편제성이 커서 국제 이동량이 많다. 국제 이동량 당연히 석유가 많아야 되고요. 자 5번에 C는 B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 1등은 석유죠. 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다음 글에 가나에 해당하는 산업지역을 자 지도에서 고른 거. 자 이 지역은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대. 고위도. 그러면 B가 답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리고 과거에는 자 연어 수출항이었다. 연어가 차가운 바다에서 잡힙니다. 자 그래서 어떤 첨단 산업과 관련된 지역인데 자 여기서 고위도에 위치한다. 연어 수출항이다. 이런 거 힌트 삼아서 B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핀란드의 오울루라는 곳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가 자 이 지역은 라인강 하구에 위치한 유럽의 주요 무역항이다. 그럼 라인강이 독일 지나서 이렇게 네덜란드 쪽으로 가죠. 그래서 나는 자 네덜란드의 지금 로테르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A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여기 C는 여기 베네치아고요. 베니스라고 부르는 베네치아. 그 다음에 D는 영화제 하는 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첨단 산업 지역 소피아 앙티폴리스일 수도 있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다음은 A, B 종교의 사원을 둘러보고 찍은 사진과 감상평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자, A가 이슬람교죠, 당연히. 그림만 봐도 알 것 같아. 자, B도 그림만 봐도 알 것 같아. 불교죠. 자, 그럼 기억에 이슬람교는 성지순례를 의무로 한다. 맞고. 세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건 크리스트교죠. 니은 틀렸고.
자, 디귿의 A는 B보다 발생 시기가 늦다. 자, 이슬람이 자, 우리가 배우는 종교 중에는 가장 지금 발생 시기가 늦습니다. 자, 디귿 맞고요. A, B의 발상지는 모두 아시아죠. 자, 틀렸고. 정답은 2번.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지금 쌤이 빨리 영상 올려주려고 숨가쁘게 찍고 있어. 그래서 정답을 찾는 위주로 쌤이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보다 자세한 해설을 원하면 쌤이 현장 강의를 좀 찍어서 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의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먼저 알제리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 자, 그럼 두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자, 사우디가 2차 산업 비중이 높고, 그리고 남자 비중이 좀 높아야 되겠죠. 맞죠? 외국인 노동자, 남자가 또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2차 산업 비중 높고, 남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를 사우디로 고르시고, 남는 가를 알제리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에 석유 생산량, 당연히 사우디가 많아야죠. 틀렸고. 자, 니은의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석유 부자 국가인 사우디가 많아야 됩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의 나는 가보다 청장년층 인구 유입이 많다. 청장년층 사우디의 인구 유입이 많죠.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좀 많이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에 리을의 가는 아프리카, 나는 아시아 국가에 위치한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 그럼 정답은 5번이죠. 자, 17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문제에 대한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사막화, 열대림 파괴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A가 전체적으로 스텝 기후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환경 문제니까 A가 사막화고요. B가 이제 동남아시아 쪽 열대기후 쪽에 주로 나타나니까 열대림 파괴. 자, 그럼 갑에 A의 대표적인 사례 지역은 사헬지대 맞는 거죠? 사하라 사막 남쪽의 스텝을 우리가 사헬지대라고 하고요. 자, 을에 자, 사막화는 장기간의 가뭄, 과도한 경작과 방목이 주된 원인입니다. 자, 을도 맞고요. 자, 병에 자, B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런던 협약에 체결했다. 자, 런던 협약이란 건 자, 해양 쓰레기를 투기하지 말자 하는 해양 오염 방지와 관련된 자, 협약이죠. 그래서 병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정은 자, B는 A보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열대림 쪽이 훨씬 더 비가 많은 거잖아. 그래서 정은 틀렸고 정답은 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볼게요. 자, 이 문제가 좀 위도 경도 이렇게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자, 생각보다 풀만합니다. 알겠지? 자, 멕시코, 브라질, 칠레의 수도 중에 하나래.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여러 가지 힌트가 있어. 자, 해발 고도도 힌트고요. 그리고 이 인구는 국가 전체 인구가 아니고 이 도시의 인구니까 이 인구는 크게 힌트가 안 돼. 그래서 해발 고도, 7월의 낮길이, 경도를 가지고 이 나라의 수도를 찾는 겁니다. 자, 먼저 수도의 위치가 해발 고도가 되게 높고 7월의 낮길이가 지금 얘가 길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 혼자 북반구에 있는 게 멕시코죠. 그래서 다가 멕시코입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가 또 해발 고도 높은 고산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으면 다를 멕시코를 먼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하고 나는 요거 7월 1일의 낮길이 이걸 보든가 아니면 경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죠. 그래서 가가 경도가 지금 47도고 서경, 나가 70도니까 가가 더 동쪽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브라질하고 칠레 중에 더 동쪽에 위치한 나라가 브라질이죠. 그래서 가가 브라질, 자, 나가 칠레. 자, 이렇게 찾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가는 수위도시다. 자,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인데 브라질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는 상파울루죠. 그러니까 1번이 지금 틀린 겁니다. 알겠지? 수위도시는 상파울루. 자, 그 다음 2번에 나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칠레 남반구 맞고요. 그리고 멕시코는 아스테카 문명이 있었지. 요것도 맞고.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요거는 경도를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가가 더 동쪽에 위치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나, 다가 속한 각각의 국가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종주도시화 현상은 1등 도시 인구가 2등 도시 인구의 2배 이상 많은 현상을 우리가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하고,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멕시코래. 죄송합니다. 멕시코 아니고, 자,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죠. 브라질은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투톱 체제니까
브라질만 종주 도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9번 갈게요. 그래프는 AC 가축의 각 지역별 사육 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돼지, 소, 양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아시아의 비중이 지금 너무 높은 게 있어. 이게 A잖아. 그러면 중국이 이미 절반을 먹고 있는, 자, 돼지죠. 얘가 돼지. 자,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아메리카에서 비중이 좀 높은 게 나와. 이게 소죠. 브라질, 미국 같은 나라가 소가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잠깐만. 여기. C지, C. 점선 굵기가 내가 봤을 때는 확 차이 안 나서 너희들 푸다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C가 소죠. C가 소. 얇은 점선. 자,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있는 요 굵은 점선 B가 양이죠. B가 양. 자, 그럼 기억할게. 자, A로 만든 음식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금기시한다. 자, 이슬람교 돼지 안 먹죠? 자, 기억 맞고. 니은에 서남아시아에서 B를 주로 유목 형태로 사육한다. 서남아시아는 건조하니까 자, 가장 물을 적게 먹는 셋 중에 자, 양을 주로 유목 형태로 사용합니다. 자, 니은이 맞죠? 정답은 1번이고요. C의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아니고 브라질이죠. 소는 브라질이 1등, 자, 돼지 양은 중국이 1등이죠. 자, 리을에 AC 중 전 세계 사육 두수는 A가 가장 많다. 자, 전 세계 사육 두수는 소가 제일 많아요. 자, 정답은 자, 1번. 자, 20번입니다. 그래프는 두 시기의 지역별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에 고르는데 여기서 도시화율을 가지고 골라버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가 현재 도시화율이 제일 낮으니까 가가 아프리카죠. 자, 그리고 현재 도시화율이 라틴 아메리카가 더 높은 거니까 다가 라틴, 나가 유럽이죠. 그럼 오른쪽에도 가나다, 아프리카, 유럽, 라틴 이렇게 채워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럼 1번에 1950년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1950년이니까 이거 유럽이 되겠네. 자, 나죠. 자, 틀렸고. 2번에 나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는 3개가 있죠. 뉴욕, 런던, 도쿄 중에 런던이 나에 있죠. 자, 그러면 2번이 맞으니까 정답은 2번. 자, 3번에 다는 아프리카 아니고 라틴 아메리카고요.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 진입한 시기는 당연히 유럽이 빨라야죠. 틀렸고. 자, 5번에 다는 가보다 2018년 도시 인구가 많다. 2018년 도시 인구는 왼쪽 그래프에 그냥 읽고 푸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두 개니까 가가 조금 더 많지. 자, 5번 틀렸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문제집 받자마자 거의 그냥 풀면서 바로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개념을 다시 설명하는 해설은 아니었지만, 자, 여러분들 정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쌤이 해설 강의 30분 안쪽으로 끊어가지고 좀 빨리 좀 해설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심층적인 해설은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좀 깊이 있게 개념까지 같이 녹여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크게 문제가 엄청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원래 아무래도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주시고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한 문제 틀리면 바로 2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를 최소화해서 반드시 수능에서 만점 받는다 생각하시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들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